안녕하십니까. 용인 반도체 투자 도면 답사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답사 안내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고. 두 편으로 나누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투자를 갖다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죠. 수도권이다 그러면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수도권에는 특별한 법령과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인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할 때에도 봐보면은 실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나,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수도권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강원도에서 중개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필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한정된 법이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배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계획이에요.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얼만큼 무섭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제도가 그린벨트 제도죠. 그린벨트도 까뭉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도권 정비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깡패 같고 무서운 법령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은 세 가지 권역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긴 두 개만 해놨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집중 분석하는 데가 용인, 평택, 안성이죠. 용인, 평택, 안성에는 이같이 두 가지 권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네이버에다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어를 카페로 해서 땅꾼대학을 쳐보시면은 거기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 여기 11장 내용을 갖다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복부인이 보는 시각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을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0개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보존권역에서는 몇 개 할 수 있냐? 70개 내지 80개뿐이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좀 삐까번쩍해요?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비교우위가 되는 거죠. 비교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장관리권역과 지금 얘기하는 자연보존권역이라는 걸 이런 내용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디를 놀게 되냐? 양지에서 출발해서 백암을 거쳐가지고 원삼을 해가지고 천리로 가가지고 이 천리에서 여기로 곧장 나갔으면 좋은데 현재 이거는 터널 공사 중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제2 외곽순환도로에 여러분 동탄 IC 아시죠? 동탄 IC하고 만나게끔 돼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후년에 이게 이제 완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 코스예요. 그래서 요거의 코스가 지금 얘기한 1번 코스가 되고, 나머지는 이번 주말에 나머지 아래쪽은 2번에서 여러분한테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런 그 박스에다 해놨는데 진짜 지도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오포모현 포곡이라는 게 출발점인데 요게 샘플이에요. 여기를 오포모현 포곡이라는 걸 100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100개. 그러면 이쪽 지역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 여기는 105개, 여기는 110개, 그 다음에 여기는 120개나 130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포모현 포곡을 뭘로? 롤모델이라는 샘플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포모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양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17번 국도를 타고 가면 요게 4차선이다 8차선으로 확장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 17번에서 반도체로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 얘기한 4차선으로 다시 만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백암까지 가죠. 백암까지 가서 다시 원삼으로 오죠. 원삼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유명한
318번 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천리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지금은 공사 중이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현재 있는 도면, 조금 아까 있는 간략하게 네모에 대한 도면과 함께 실질적인 도면으로 해놔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스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북용인 IC에서 나가야 돼요. 북용인 IC에서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포격 IC예요. 포곡 IC가 되는데 이 전대리에서 나가가지고 오폰 모연 포곡을 샘플로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샘플로 보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오폰 모연 포곡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지면 양지로 가면 105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5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암리로 가는 거예요. 백암리에는 11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원삼면으로 가면 원삼서부터는 120개 내지 지금 얘기한 천리로 가고 그러면은 여기는 120개 내지 130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봐보면 양지와 백암이라는 데를 가면은 물류나 창고나 똑같죠. 택지나 도시계획이나 똑같죠. 근데 여기서 범위가 나오게 되죠. 물류는 대규모예요. 창고는 소규모예요. 또 물류시설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은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소규모의 그 택지 조성 사업은 그냥 택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해놨냐? 아까 얘기해 드렸죠. 자,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건 대규모의 개발을 억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은 들어갈 수는 있다. 왜냐? 정화, 오폐수, 처리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규모의 택지는 지금 도시개발은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백암리에 가면은 자, 이 물류라 우리는 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야 돼요. 자, 왜 제일 먼저 양지에 물류센터가 대규모의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냐?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건 고속도로가 만나지 않고 일반 도로가 만나게 된다면 물류센터가 아니고 창고 시스템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한 57번 여기 백암리까지 가가지고 백암에서는 어디냐 원산까지 갈 때 사실은 57번이 아니고 318번 도로예요. 근데 이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 예정이죠. 그 다음에 자, 도로 318번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원삼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한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원삼이다. 원삼이다. 그러면 원삼이면은 여위가 천리가 되는 거예요. 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가 이동에 지금 어디가 된다? 지금 송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동의 천리가 되고 여기는 이동의 송전리가 되는 거예요. 정가운데로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도로가 318번. 318번.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가 45번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 확장 계획이 여기 내용에 다 써 있어요. 84번은 지금 얘기한 0차선에서 4차선. 이게 왜냐면 여기 지금 현재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공사하겠다. 공사하는 중이에요. 지금 터널 파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후년도에는 이게 완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차선에서 4차선으로 간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지난 자료에다가 다 수록을 해놨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부인 관점에서 보는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자, 주요 분석의 범위를 보면은 오폰 모연은 뭐예요? 샘플로 보라고 그랬죠. 비교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롤 모델로 보고 여기를 500이라는 포인트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사 양지로 해가지고 배감 쪽으로 내려가죠. 여기는 550포인트. 그러니까 500개의 행위를 할 수 있냐 550개의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배감보다는 위치가 오포 모연 포곡이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땅값이 평당 5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위를 몇 가지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배감 쪽이 현재는 후졌어. 그런데 행위는 오포 모연 포곡보다 더 많이 한대.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세종고속도로가 뚫렸대.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된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쪽 배감까지는 8차선 도로가 들어오겠대. 그러면은 여기에 배감이라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오포 모연 포곡 니네들 나하고 맘먹어. 이제 그러면서 그 땅값이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죠.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천리하고 이동남사가 나오죠. 이동남사가 지금 얘기한 대로 600에서 약 650까지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500이냐 550이냐 600이냐 아니면 700까지 갈 수 있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보시는데 이거를 복부인 방식에 왜 하죠? 500까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는 550까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는 600에서 650, 700개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어디가 되겠구나. 이런 것이 복부인 방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가 그린벨트 제도인데 그린벨트도 짓밟고 넘어가는 것이 뭐다?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은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그리는 국토계획이라는 게 있죠.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토 영토를 지키는 군사계획 이거 두 가지만 못 이기고 나머지 다 이깁니다. 농지계획도 이기고 산지관리계획도 이기고 그린벨트 계획도 이기고 모든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게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보면은 이게 용인시 전체인데 용인시 이쪽은 자연보전권역. 그 다음에 용인시 왼쪽에는 성장관리권역이다. 이게 여기 원삼역에 들어간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게 됐죠. 여기가 그 유명한 고당리에다 독성리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개발을 해도 괜찮다. 성장관리권역이야.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SK에 125만 평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한가운데 있는 삼성 시스템 국가산단 225만 평, 230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은 당연히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양주시를 보면 여러분 왕숙 신도시와 왕숙 2신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왜 두 개를 나눠놨을까? 그러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배양리인데 배양리에 창고가 많아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왕숙 1지구도 가도 왕숙 2지구를 가도 창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누느냐? 그 유명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게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예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얘기하는 무서운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게 그린벨트 선이에요. 그린벨트 선인데 그린벨트도 무시한다 이거예요. 까뭉긴다 이거예요. 까뒤집고 간다.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원삼에 있는 고당리예요. 고당리 위에 가면은 여기가 고당리 위에가 뭐야? 사암리죠. 사암리. 그 다음에 여기가 독성리 안에요. 독성리 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게요. 사암리 가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용담저수지 있죠. 낚시 많이 하잖아. 내려가면서 57번 도로 타고 가면 왼편 쪽에 있는 용담저수지예요. 근데 이 용담저수지는 바로 뭐냐?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고당리와 그 다음에 독성리 이 일대는 뭐냐? 성장관리권역이에요. 똑같은 원산 면 안에서 리로 나눠져 가지고 삼리 쪽에는 행위를 예를 들어서 80개뿐이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하는 고당리와 독성리 같은 데는 약 100개에서 110개까지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 비교 우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1코스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양지리와 그 다음에 백암리가 나오는데, 양지리에는 물류된 거, 그 다음에 백암리는 창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규모의 창고 시설이 물류 시설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느냐, 도시계획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중규모, 대규모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계획에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소규모인 경우는 택지 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양지리에 가서 볼 때는 물류하고 택지라는 개념으로, 백암리에 가서는 창고하고 도시계획. 자, 그러면 왜 물류가 안 들어가고 창고가 들어갈까요? 물류라고 그런 건 대한민국의 최초의 물류는 어디예요? 양지가 되죠. 왜 그러냐? 자, 영동고속도로고 중부고속도로고 만나게 되다가 보니까 최상의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물류, 대규모의 물류가 지금 얘기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백암리에 가면은 고속도로가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뭐냐? 8차선 도로하고 만나게 돼. 그러면은 준 물류, 그 다음에 창고보다는 더 큰 규모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백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가지고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이 미래에는 어떻게 개발되겠다는 것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따가 이제 2부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리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로 318번은 2차선에서 4차선, 또 57번은 2차선에서 4차선, 45번은 4차선에서 8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다. 17번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옮겨진다, 넓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쫙 많았고 그동안에 강의를 쭉 해놔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료로 해서 이렇게 돈다 라고 보셔야 돼. 여기는 공사 중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탄IC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천교차로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용인 읍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리는 어느 쪽은 지금 얘기하는 공공개발, 여의도 면적만한 공공개발을 하고, 어느 쪽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원룸 개발 사업이죠. 이걸로 들어가게 될 건가? 이거를 갖다 구분해서 보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은 분들이 자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강의해드렸어요. 근데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그 45쪽 나오는데, 자, 이것이 PPT 한쪽이죠. 한쪽인데 이게 45쪽이고, 그 다음에 저 지난번에는 142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A4 용지에다 2매씩 넣어놨으면 100장이 됩니다. 94장, 100장이 되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간혹 가다가 연락이 오시는데, 요 이제 010-7233-8061 기업은행의 평생구자 정재수구로 되어 있는데 제 와이프 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평생구자로 3만 원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번호로 다시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틀 안에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